안녕, 모모쌤이야.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니? 선생님도 매우 매우 바쁘게 보내고 있어.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하루가 정말 정말 잘 간단다. 학원 다니면서 애들 가르칠 때보다 정말 정말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래, 오늘 수업 나가기 전에 이거 띠리띠리. 그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정말 고마워. 그래, 오늘은 저번에 배운 멘델의 법칙, 그거 조금만 정리하고 선생님이 미리 써놨거든. 그래, 그거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은 중간 유전과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럼 mendel이 세운 가설부터 먼저 정리하자면 일단 한 쌍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한 쌍인데 그 한 쌍에서 하나는 아빠로, 하나는 엄마로.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데서 생식세포를 이용해서 즉 다른 유전인자가 결합되어서 그것이 전달된다. 이 전달, 이게 맨 처음에 기본 가설이고, 즉 한 쌍의 유전인자는 각각 쌍이지, 쌍. 각각 쌍으로 존재해야 되고, 그것을 부모로부터 부모, 아빠, 엄마,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 가설이고, 그래서 두 번째 가설, 그 한 쌍 중에서 서로 대립, 하나는 뭐 쌍꺼풀이다, 하나는 외꺼풀이다, 뭐 이렇게 대립 형질이 있을 때 하나만 보여지는 거, 우리가 앞에서 표현형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우성이라고 했고, 즉 보여지지 않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 그래,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열성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두 번째 거, 한 쌍의 유전인자가 다를 때 보여지는 것이 우성. 그래서 우열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이 두 번째 가설. 세 번째 가설은, 즉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 한 쌍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 나누어져서 각각의 생식세포를 만들겠지. 그리고 나서 난자면 정자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다른 생식세포하고 결합해서 수정돼서 전달되어야 된다. 이것이 분리된다는 얘기지. 서로 분리돼서 다른 생식세포하고 만난다. 그래서 분리의 법칙까지 얘기했어. 그래서 세 번째, 한 쌍의 유전자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나누어져서 수정될 때 다시 다른 생식세포하고 결합한다. 이것이 분리의 법칙이 되는 가설이겠지. 그래, 이렇게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복습을 했고, 그럼 오늘은 중간 유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중간 유전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우열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유전이 중간 유전이야. 즉, 중간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중간인 것이 나온 거야. 중간인 것이 표현이 되니까 이것을 우성, 열성이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지. 그래, 그래서 그냥 얘는 중간 유전이라고 한 거야.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분꽃, 빨간색의 분꽃과 하얀색의 분꽃을 교배를 시켰어. 우리 빨간색을 레드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유전자형으로 유전자형으로 써볼게. 즉 레드니까 이렇게 유전인자를 이렇게 썼어. 하얀색은 화이트니까 그래 선생님이 또 W로 써볼게. 그럼 요렇게 즉 붉은색과 하얀색이 여기 생식세포는 붉은색은 요 하나의 생식세포가 나올 거고 하얀색도 요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 생식세포가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하나씩 생식세포를 만들었고 요렇게 다시 결합해서 다시 하나의 한 쌍의 그치 유전자형을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결합이 됐는데 요렇게 결합이 됐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얘가 열성이었으면 하얀색이 열성이었으면은 그냥 소문자 R로 써야 돼. 소문자 R, 그지? 하얀색이 더 열성이었으면. 그런데 둘 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거지. 왜? 무엇이 나타났기 때문에? 즉, 이렇게 만났더니 분홍색, 분홍색의 분꽃이 나온 거야. 중간색인 분홍색이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열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거지. 우열의 원리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전자형도 그냥 그대로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로 그대로 써야 해야겠지, 그치? 써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이 나왔어. 이것이 즉 모세포하고 만난 잡종 1세대의 유전자형이고 그럼 이 얘를 다시 자가수분했어. 자가수분했다는 얘기는 뭐야? 자기하고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애하고 교배를 시킨 거지.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 또 옆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애를 하나 더 쓸게. 그치? 이렇게 교배를 시키면 몇 가지가 나오겠다. 이때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에는 하나는 아빠 쪽, 하나는 엄마 쪽으로 하나씩 따로따로 쓰는 거야. 왜 여기 생식세포는 얘 하나 따로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생식세포가 서로 분리되니까 얘 하나, R 하나, W 하나 각각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쓰면 여기다가 R, W 그대로 쓰고 여기서도 R, W 쓰면 이렇게 만나면 라지 RR이 되고 이렇게 만나면 라지 R과 W가 되고 얘하고 또 만났으니까 라지 R과 W가 되고 얘하고 얘가 만났으니까 W가 되네. 그럼 여기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쭉 이렇게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나와? 어차피 얘는 하나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 2개가 나오지. 그래, 이것을 다시 정리할게. 위에다가 다시 정리해보자. 즉, 하나씩 이렇게 라지 RR 얘 갖고 왔고 얘도 쓰면 이렇게 R하고 W 같이 있는 거 갖고 왔고 그 다음에 WW 즉 W만 쓰면 얘는 몇 개? 얘 1개 얘 몇 개? 얘 2개 얘는 그래서 1개 즉 유전자형으로 빨간색, 분홍색 얘 분홍색이라고 그랬어.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은 몇 대 몇의 비율로 나옵니까? 하면은 1대 2대 1이라고 써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표현형은 보여지는 거라고 했어. 붉은색, 분홍색, 하얀색도 몇 대 몇의 비율로 나옵니까? 하면은 똑같이 붉은색 하나, 분홍색 2개, 그 다음에 하얀색 하나. 즉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똑같이 1대 2대 1로 나오는 것이 중간 유전이네. 앞에서 했던 거하고 조금 틀려. 우열의 원리에서는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이 맞는데 표현형에서는 둥근 것이 3이었고 주름진 것이 1이었어. 그치? 3대 1로 나왔던 것이 우열의 원리가 성립되는 애들이었고 이렇게 중간 유전은 1대 2대 1, 즉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동일한 비율로 나온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자.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의 법칙만 알면 되는데 독립의 법칙은 한 쌍이 아니라 2쌍 이상의 유전자가 서로 교배됐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보여지는 것이 독립의 법칙인데 결론은
두 쌍 이상의 유전자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그것이 독립의 법칙이야. 앞에서 우리가 완두콩을 생각할 때 완두콩이 모양으로는 둥글다, 주름지다 얘기할 수 있고, 색깔로는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둥근 것이 노란색이다 라고 나오면 독립되지 않는 거거든. 둥근데 노랄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름 졌는데 노랄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유전자가 서로 유전자형이 달라. 서로 다를 때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독립의 법칙이야. 앞에서 하나로만, 한 쌍의 유전자만 했을 때는 즉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어. 그래서 4분의 1, 경우의 수 분배 법칙으로 4분의 1로 계산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많아져. 16가지가 된다는 거. 16가지. 그래 좀 복잡해지는데 잘만 정리해 두자. 화이팅. 선생님이 앞에서 상동염색체를 그렸을 때, 즉 한 쌍의 상동염색체만 그렸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 근데 독립의 법칙을 얘기하자면은 두 가지 이상이니까 하나의 염색체를 또 그려야 돼. 그 아래다가 이렇게 좀 작게 또 하나를 그릴게. 요것도 이렇게. 그래, 그래서 이 위의 염색체는 즉 둥글다, 주름지다,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라고 했지. 그래서 얘를 큰 라지, 이렇게 둥글다는 라지 R로, 염색 분체 똑같으니까 옆에도 라지 R로, 그리고 옆에 상동 염색체는 대립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면 스몰 r, 즉 주름지단데 열성이니까 스몰 r로 적어 놓고, 이번에는 색깔로 가자. 색깔, 즉 다른 염색체 위에 이렇게 색깔, 노랗다의 색깔은 옐로우니까 선생님이 큰 Y를 쓸게. 초록색은 노란색에 대해서 열성이야. 열성이기 때문에 초록색은 그린이라고 안 하고 작은 y, 소문자 y라고 썼을 때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관여를 안 하고, 만약에 이게 요 아래 있으면, 같은 염색체 위에 있으면은 얘 가면은 얘가 딸려가야겠지. 그럼 독립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거야. 요런 그림을 찾으면 안 되고, 같은 염색체 위에 다른 형질의 유전인자를 그려 넣는 것을 찾으면 안 되고, 올바르게 그린 것을 찾으시오 하면은 이렇게 생긴 것을 찾아야 해. 그럼 이번에는 우성인 애들, 우성, 그리고 열성인, 우성과 열성을 교배시켜 보자. 우성인, 둥근 게 열성보다 우성이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는 주름진 거, 이렇게 쌍으로 표현해야 돼. 그리고 이번에는 색깔, 노란색이 우성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럼 열성은 그치, 초록색인데 우리가 작은 y로, 소문자 y로 표현한다 그랬어. 그래, 이렇게 우성과 열성은, 즉 모세포의 우성과 열성 둘 다 이렇게 큰 라지가 두 개 같이 있고, 그리고 큰 y가 같이 있으면 이것은 순종이라고 했지. 얘도 순종이지. 같은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있으면은 그것은 순종이야. 이 순종 교배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를 찾으면, 여기서 얘 하나 똑같은 것은 반복되는 거니까
얘 하나, 얘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열성도 똑같은 것은 반복되는 거니까 하나만 생식세포,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생식세포.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이렇게 짝을 이루니까 어떤 모습의 유전자형이 결정된다? 그치? 같이 연결해서 쓰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런 모습의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이 되면 즉 수정체 염색체는 이렇게 완성된 하나의 유전자형을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게 잡종 1세대고 그럼 잡종 1세대를 자가수분했을 때 똑같은 모양을 옆에다가 하나 더 쓰는 것이 자가수분이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가 문제인데 이때 나올 수 있는 얘만 보자 먼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각각의 하나씩 떨어져서 만드는 거니까 여기 얘 따로 떨어지고 얘 따로 떨어져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라지 R, 라지 Y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지. 왜 서로 독립적이라고 그랬어? 얘 갈 수 있고 얘도 갈 수 있는 거잖아. 벌써 여기서 생식세포가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옆에다 다시 쓸게. 라지 R, 스몰 y. 그럼 이번에는 얘는 다 했으니까 얘로 가자. 스몰 r로 하면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생식세포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고 그럼 자가수분했을 때도 이 모습이 여기서 똑같이 보이겠지. 그래서 이 똑같은 모습을 여기다 다시 쓰고 그럼 이제 하나씩 만나서 여기도 지금 총 몇 개? 4개. 그럼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똑같이 4개. 그럼 4개하고 4개가 만나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은 유전자형은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4, 4, 16. 16개가 나올 수 있어. 그 16개는 선생님이 지금 칠판이 작아서 여긴 다 못 그리니까 옆에다가 표 보세요. 해놓고 얘기할게. 그럼 이 표에서 지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둥근 것만 세봐. 라지 R과 라지 R 또는 라지 R과 스몰 r. 즉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둥글게. 왜? 둥근 것이 우성이니까. 그래서 둥근 게 지금 세보면은 12개일 거고 셌어? 그래. 그러면은 주름진 것은 그치 4개가 되지. 그럼 서로 각각의 12대 4니까 약분하면 3대 1이 되지. 앞에서 우리가 우열의 원리에서도 즉 둥글다 주름지다 우성이 3이었고 주름진 것이 1이었어. 이렇게 즉 다른 유전자형이 들어왔어도 서로 독립되니까 침범하지 않는 거야. 똑같이 3대 1이 나오고 그럼 이번에는 황색인 거 찾고 초록색인 거 찾아볼까? 노란색 찾고 초록색인 거 찾으면 노란색인 것도 12개고 셌어? 즉 노란색 12개 그 다음에 초록색 4개 얘도 똑같이 우열의 원리로 3대 1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조금 복잡하게 둥글고 노란색인 거 둥글고 초록색인 거 그리고 주름지고 노란색인 거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
찾으면 또 세봐야 돼. 그지? 이렇게 세봐. 세보면은 즉 각각 서로 우선이었던 건 둥글다, 노랗다. 얘네들이 지금 9개. 그지? 9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치? 둥글고 초록색이다. 그치? 둥글고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다. 3개가 있을 거야. 3개. 그리고 주름지고 황색이다. 얘도 세봐. 딱 3개가 있지? 3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둘 다 열성인 거. 둘 다 열성인 거. 주름지고 초록색이다. 요 맨 끝에 하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아까 요 4, 4, 16, 16가지의 경우의 수고. 그치? 다 합치면 16가지 나오지? 그 중에 9대, 3대, 3대, 1. 이 9대, 3대, 3대 1도 외워두면은 정말 쓸모 있는 숫자들이거든? 이 표가 나와. 이 표를 보고 둥글고 황색인 것은 총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몇 개의 비율이겠습니까? 라고 나오거든? 세면 돼. 그치? 근데 약간 외워두면은, 만약에 160개 중에서 둥글고, 둥글고, 노란색인 것은 몇 개일까요? 하면은, 지금 경우의 수가 총 16개잖아. 그 16개 중에 9개 비율이 16분의 분배 법칙이야. 16분의 9 곱하기 총 160개 중이니까 160개 중 해주면은 얼마 나온다? 90개가 나오는구나. 이런 계산 문제가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거야. 꼭 기억해 두자. 조금 복잡했어. 정말 이 부분이 여기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 그런데 방송 보면서 잘 따라와줘서 정말 정말 고맙고, 그래, 이렇게 이것까지 해서 생물의 멘델의 법칙은 끝난 거거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른 파트로 또 만나기로 하자.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보내. 그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